이거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미통당을 많이 지지를 하지만 그 중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표심을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도 꽤 있어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여론조사 하게 되면은 응답률이 5% 정도 나와요. 5%. 예. 응답률이 보통 응답률이 10,000명 전화를 걸면 500명 응답하는 거예요. 500명. 5% 나옵니다. 5%. 그 얘기 뭐냐면 95%는 응답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95%는. 그거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종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증폭을 시키고 보정을 해가지고 전체 여론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이 있는 거죠. 얼마만큼 검증된 그리고 실제 결과와 실제 상황과 유사한 어떤 보정 결과를 뽑아내느냐, 그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실은 그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보정 어떤 그런 과정이 안 먹혀요. 이렇게 되면 특정 상황이 발생을 하면 평상시에는 맞는데 이런 어떤 특정 돌출 상황이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정이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그 평이한 어떤 평상시 상황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제가 오늘 한 몇 가지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다시 이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종로구 쪽 지금 조사한 거예요. 종로구 쪽 조사한 건데 뭐 이 퍼센테이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낙연 후보 55.8%, 황교안 후보 34%, 퍼센테이지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같이 보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곳에서 의뢰했고요. 조원 CNI라는 곳에서 조사했습니다. 2020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지역 18세 이상 남녀 511명, 여기도 10,000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다 끊어버리고 511명이 응답한 거예요. 10,000명 이상에게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거나 없는 번호가 나온 건 뺀 겁니다. 그래서 5% 정도의 응답률을 보인 거예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3%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자고 하는 건 뭐냐면 이낙연 후보 55.3, 55.8, 황교안 34%, 이 수치를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수치를 기반으로 지금 그 다른 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황교안이 한 8%, 25% 나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마찬가지로 55%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결과는 황교안에게 약간 퍼센테이지가 더 들어간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감안을 해서 보는 겁니다. 대통령 국정평가가 결과가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을 합치면 이게 50몇 퍼센트죠? 54%, 55%, 약 55% 정도 나옵니다. 긍정평가 55%, 잘 못한다는 거 42% 나오고요. 종로구라고 하면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서울 전체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가 좀 좋은 곳이에요. 부자 동네와 약간 쉬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 약간 노회한 동네와 젊은 분이 많은 동네가 이렇게 두 개 섞여 있어요. 비슷비슷한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체의 어떤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 1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지금 여기서 전쟁이 붙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55%, 국정 지지율이 55%가 긍정이더라. 그 얘기 뭐냐면 서울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만 따로 딱 서울 지역만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황교안이 퍼센테이지가 실제보다 살짝 높게 나옵니다. 다른 조사보다는. 그 얘기 뭐냐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지지율이 이거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20대 이하, 20대 근처 그 언저리, 거기에 그 지지율이,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그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항상 뭔가를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60세 이상 연령대에도 이낙연 후보 48%, 황교안 후보 40%입니다.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요 알고 있는 결과에 대비해서 같은 조사기관에서 같이 조사를 했을 때 20대 이하에서 이낙연 후보가 63%, 황교안이 24%예요. 즉 20대 미만 20대 언저리 21세 22세 요 언저리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훨씬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우경화되었다,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잘 몰라서, 정치를 몰라서 우경화되었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셨습니까? 그 층도 여론조사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지만,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기껏 해봤자 30%, 3대 7, 이 정도 나올 거다.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만 그럼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서울만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또 비교할 수 있는 곳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충남, 보령, 서천 지역, 그리고 현재 김태흠이 여기 의원이에요. 미통당 김태흠이 지금 현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미통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게 시장 군수 다 뺏긴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지역이 시장과 군수를 지난 2018년도 그 지방선거 때 전국을 휩쓸었을 때 민주당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는데 여긴 뺏겼다니까요. 여기 뺏겼어요.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통당 지역 조직이 빵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게 굿모닝 충청에서 의뢰했고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일은 2월 22일부터 23일입니다. 최근이에요. 해당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513명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응답률이 8.3%입니다. 이 5%보다 높아요. 응답률이. 요거에 대한 의미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신뢰 수준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3%. 현재 지금 김태흠이 현직이고 시장 군수 2018년도에 미통당에 뺏겼어요. 자유한국당에 뺏겼습니다. 근데 이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나소열 후보가 누구냐면 민주당 나소열 후보거든요. 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서천 삼선 군수 출신이에요. 서천 지역 3선을 했던 군수예요. 서천의 삼선 군수. 삼선 군수인데 47.4%, 이거 가상대결한 거거든요. 나소열 후보와 김태흠이를 붙였더니 가상대결을 붙였더니 이게 지금 41.7% 김태흠 나오고요. 나소열이 47.4%. 나소열 후보가 높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나소열 후보가 서천 군수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천이 보령보다 인구 좀 안 나옵니다. 김태흠이 보령 쪽인가 봐요. 출신이. 그래가지고 보령에서는 서로 엇비슷하고 그리고 서천에서는 나소열 후보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장 군수 다 뺏겼는데 삼선 군수 출신이 나소열 후보가 현직 의원인 김태흠을 누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이기원 후보라고 지금 그 김태흠이랑 경선하고 있는 경쟁자인가 봐요. 근데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거는 제가 없애버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본선에 붙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 여기도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여기 응답률이 8.3%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대부분 조사라면 5%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조사했는데 8.3%나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 일반 그 유권자 중에 적극 참여층이 높다라는 거예요. 적극 참여층이 높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나중에 실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많이 불안해들 하시고 오늘 지금 박시영 대표의
박시영의 눈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김용민 TV의 박시영의 눈을 아마 거의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예, 보셨을 것인데, 박시영 대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몇 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 모시고, 예, 600분이나 계시네? 예. 예, 많이 늘었네요. 웬일이죠? 예. 김민석 TV에서 저희가 용병 파견했을 때 같이 오신 분들이시구나. 그쪽에서. 예. 김민석 TV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박시영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제가 파악한 거를 생각하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박시영 대표는 그게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하고 연결되어 있고 생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약간 불리한 상황이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부각이 돼야 나중에 지금 박시영 대표가 굉장히 많은 민주당 후보들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지금 나중에 좋은 결과 갖고 나왔을 때, 예, 그때 이 모든 공이 박시영 대표에게 가게 돼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박시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어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몇 석 뺏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기본 데이터가 뭐냐면 지난 총선을 데이터로 한 거예요. 지난 총선 결과를 20대 총선 결과를 데이터로 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국민의당이 있었고요. 지금은 없어요. 예. 지금은 국민의당이 없습니다. 있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그때 국민의당이 가져갔던 퍼센테이지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예측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이나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시는 거고 국민의당이 가져갔던 표를 정확히 반으로 가른 거예요.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이 그 당시 가져갔던 표 안에는 민주당의 표도 있지만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표도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것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민주당의 표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표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저쪽 표보다는. 예, 그리고 중도표가 많이 있는데 그 중도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민주당 지지층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40%가 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25%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무선전화 방식이 아닌 유선전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지만 그냥 그런 거 수치 신경 쓰지 말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예,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어쨌든 간에 예, 박근혜당이 우세였고 예, 집권당이 우세였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열세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고 굉장히 민주당 안에 공천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뭐 저쪽 애들이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 당시 대표가 예, 추호 선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추호 선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도 개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한석 이겼습니다. 한석 지역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관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5석 정도 아마 잃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고 저는 비슷비슷하거나 한 5석 정도는 더 가져올 수 있다.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그 5석 정도 가져오는 것이 그 경남 지역이 살짝 지금 힘들긴 한데 그 경남 지역이나 경북 지역 지금 경북 지역도 지금 힘들어요. 김부겸 후보도 힘들고 홍일학 후보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다른 쪽에서 루즈가 나는 것을 채워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호남에 있는 거 가져오게 되면 저는 135석 이상을 봅니다. 지역구에서 박시영 대표는 130석을 보더라고요. 저는 135에서 140석까지 봐요. 나중에 한번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박시영 대표가 단서를 달았죠. 오늘 만약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거는
4월 15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는 거를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다들 나한테 의뢰를 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내가 도와줄게. 예, 내가 판을 뒤집어 줄게. 그런 아슬아슬한 지역들 내가 기획할게. 예,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그널 같은 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불안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일당을 놓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일당을 놓치려면 쟤네들이 140석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40석 이상을 가져가야 돼요. 그 비례대표까지 합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저쪽에서 만약에 정말 이빠이 땡겨가지고 최고로 땡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빠이란 말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땡겨가지고 한 20석 그래요. 20석 가져갔다고 칩시다. 예. 20석에서 25석 20석 25석 뭐 가져갔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력으로 120석을 얻어야 돼요. 지역구에서. 그 얘기 뭐냐면 지난번 총선하고 똑같이 얻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난번 총선하고 똑같이 얻을 상황입니까?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허욱국님께서 노다님 남 속 읽는 거 특히 저는 남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특기거든요. 무슨 생각하는지.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박시영 대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여도 저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총선의 압승을 위해서 과반수 이상 그리고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민주진보 그 진영의 상식 진영의 압승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시민당. 예. 저 비례대표를 받아낼 수 있는 저 미래한국당의 미통당의 꼼수 미래한국당에 가져갈지도 모르는 20석 25석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도 조사해보면은 비례 후보 조사해보면 3% 나오잖아요. 3%.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기다가 비례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를 모든 그 저쪽 미통당 지지자들에게 예? 저 황간의 지지자들에게 저거를 인식시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황간회가 가져가는 30%를 다 가져간다는 계산 하에 20석 25석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결과를 그냥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한 많아봤자 10석에서 진짜 정말 많이 쳤을 때 15석 진짜 많이 쳤을 때 15석 그 정도 봐요. 10석에서 15석 정도 보는데 그것도 우리 쪽에 우리 쪽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비례 그 정당 표를 좀 가져와가지고 다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가져올 필요도 없고 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민주당 모든 지지자들에게 야 여기다가 좌표를 찍었으니 이 시민당에다가 모두 투표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답 안 나옵니다. 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은 똑같아요. 예, 저쪽에서 10% 15% 나오면 우리도 맥시멈이 10% 15%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만약에 한 7, 8% 나오잖아요. 우리도 맥시멈 7, 8%예요. 똑같다고 봐야 돼요. 똑같다고. 저쪽과 맞대응만 해주면 됩니다. 맞대응만 해주면 이 선거제 개정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맞대응만 제대로 해주면 그것만큼만 가져오면 대응이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합류해서 깃발을 들고 함께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김이나 민주당의 지령이 아니라 이것은 오롯이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식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식 진영의 정당이 탄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김미소님은 시민 비례당이라 나중에 민주당이 힘도 와야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문프 지켜야 해요 하는데 아니 그래서 만드는 거라니까요. 진짜 이해 못하는 분들 계시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민당이 나중에 무슨 나중에 똥탕 튈 거다. 그 시민당이 나중에 배신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거 왜 만듭니까? 그럴 걸 왜 만들어요? 당연히 그러려고 만드는 거죠. 당연히 목적이 그거죠.
하지만 조직은 시민들로 조직이 된 거죠.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시민들로 조직된 정당인데 한마디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좋게 뭐 시민당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같은 열성 지지자들이 모인 겁니다. 유튜버들 모이고 그 안에서도 열성적인 사람들 모이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 그 중도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지금 민주당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장자방님 장난한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민주당에다 표를 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열성 지지자들 판을 읽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표가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시민정당인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무슨 시민당입니까 그게. 예.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목적은 하나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수호하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 수호라기보다는 그 정책을 수호하고 그 정책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민주당이 그 뒷받침을 해주는 정당이죠. 예. 그리고 이게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총선 후에 그때 상황이 박아쳐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합당을 해야 되면 합당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예? 아니면 이 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또 다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의당과 뭐 합하든지 뭐 어쩌고 하든지 해가지고 당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만 같이 만드는 협의체 옛날에 그 박지원이 있는 그 민평당과 정의당이 만들었던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국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때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시민당 하니까 각종 무슨 시민단체들 다 참여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참여하고 뭐 무슨 뭐 개나 소나 다 들어와가지고 한 자리씩 다 하고 자꾸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우리들의 열망,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어떤 열망을 담아낼 열성 지지자들, 예, 전략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우리가 좌표를 찍으면 일사불란하게 몰려가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열망이 모인 당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될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분산되거나 뭐 다들 막 난립해가지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뭉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알릴레오에 110만 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스베이더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뭐 한 600분 지금 계시는데, 저도 한 4,000분 정도 계시고, 조그만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좌표가 찍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유권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민주당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거 하려고 만드는 거죠. 무슨 뭐 민주당하고 싸우려고 만듭니까? 뭐라고 만듭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거나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좌표 찍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미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권력이나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인사들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 가장 유력한데 손혜원 의원이 지금 뭐 국회의원 하겠다고 합니까? 자리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데나 나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런 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뻔하지. 그거 굳이 말해야 됩니까 그거를? 예.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애를 낳아봐야 한다. 예, 애를 낳아야 된다 일단은. 예,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불을 깔아야 된다. 예, 이불을 깔을 때다. 금침을 깔 때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